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재활의학과 윤정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세상이 좀 확 바뀌어 있는데요. 이번에 한 달 만에 나왔더니 또 좀 시국이 어지럽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국에 사실 또 중요한 게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중요한 건강 상식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깨 위쪽에 있는 통증 수술 없이 재활하기입니다. 뭐 통증 있는 거 사실 뭐 수술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안 할 수 있거나 뭐 수술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럴 때 재활을 시도해 보는 것들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물론 수술을 결국에는 재활을 하다가 안 돼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술하기 전 이 시간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 하면 그렇진 않죠. 수술 이후에도 재활이 필요하고 재활 중에 제일 핵심적인 거 중에 하나가 각도 만드는 거랑 근력 강화하는 건데 근력 강화를 미리 우리가 수술 전에 재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력 강화를 해놓으면은 수술 이후에 재활 기간이 좀 짧아지고 재활도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말씀 드리면서 어깨 위쪽의 통증입니다. 어깨 위쪽 통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깨 아프다 그러면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관절들, 관절들이 아프다. 또는 어깨 축지 이런 데가 아프다 하는 게 있는데 뭐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어깨 관절 쪽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위쪽 여기 어딘가가 아픈 것 같아요. 이게 어디냐면은 그 제 쇄골 있잖아요. 쇄골 이 제 쇄골이 보이시나요? 제가 쇄골이 파묻혀 있어가지고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쇄골이 있습니다. 쇄골을 따라서 이렇게 쭉 바깥쪽으로 가다 보면은 끝나는 부위쯤에 약간 튀어나오는 것좀 하다가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다른 뼈랑 만나는 부위겠죠. 관절을 이루는 곳인데 어떤 뼈랑 만나냐면 날개뼈, 견갑골의 견봉이라고 하고 이렇게 좀 튀어나온 애가 있어요. 걔랑 이렇게 쇄골이 둘이서 만나는 부위. 그래서 견갑골의 견봉의 견, 그리고 쇄골의 쇄, 그래서 견쇄 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뭐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써먹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흔한 어깨 통증의 원인 그 중에 딱 몇 가지 추려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오십견은 우리 다들 들어봤잖아요. 오십견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어깨 관절에 이제 관절낭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쭉 쳐져 있다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 관절낭 안쪽 물주머니 관절 주머니가 염증이 생기면서 막 쪼그라들어요. 그러면은 쪼그라들어 가지고 어깨가 이제 안 움직이는 거죠. 아프고 뭐 어느 일정 각도 이상 가려 그러면 너무 아프니까 못 움직이고 그러다가 점점 어깨가 굳어 가지고 안 올라가고 이게 전형적인 오십견. 그리고 두 번째는 석회성 건염. 석회성 건염은 보통 회전근 힘줄 쪽에 석회가 생겨요. 왜 생기느냐? 그거는 이제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누구나 생길 수 있어요. 석회가 생겨서 이게 막 염증을 뿌리면서 엄청 아프다라고 할 때 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하거나 또 뭐 석회를 깨서 없애는 치료를 하거나 하죠. 그런 석회성 건염이 또 한 가지 흔한 원인이고 또 뭐 회전근개 건염 또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해서 이거는 팔을 뭐 들어 올리거나 어깨를 좀 이제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뭐 나는 그렇게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점점 이게 어깨가 아파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은 우리가 충돌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회전근 힘줄이 뼈랑 뼈 사이에서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쿵쿵쿵쿵 하다 보니까 염증이 뻘겋게 오르고 그게 통증의 원인이 됐다가 또 그걸 가만히 놔두고 계속 버티다 보면은 조금씩 미세 손상이 오다가 부분 파열이 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이 회전근개 건염 또는 건파열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목 디스크에 의한 방사통 목 디스크도 굉장히 많죠. 특히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일수록 목 디스크가 많아지는데 이 목 디스크에 의해서 문제는 여기지만
증상은 이렇게 내려와서 어깨 쪽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 다른 것들이랑 조금 다르게 목 디스크에 대한 통증은 팔을 막 들어 올리는 거에 의해서도 아플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자려고 이제 누워 있을 때 그럴 때 통증이 좀 나타나고 그리고 의외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조금 편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가 이제 목 디스크의 한 방사통이겠죠. 이런 흔한 원인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네. 나는 이런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리고 여긴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견쇄관절을 보는 거죠. 견쇄관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질문 조금 보겠습니다. 저는 석회건염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지금 충격파 10번, 약물 치료 2, 3주 정도에 받고 있어요. 충격파는 일주일에 2번 받고 있어요.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너무 많이 받는 거는 아닙니다. 충격파 치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받는 거는 그거는 안 좋죠. 왜냐하면 충격파도 결국에는 이 우리 조직 내에 에너지를 이제 파장을 쏴서 치료를 하는 건데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조직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최소 하루 정도의 간격이라도 두는 것이 좋고 일주일에 2번 정도면은 뭐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고 토탈 10번 했다? 그것도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닌데 문제는 석회성 건염을 지금 충격파로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석회성 건염의 치료 방법 중에 뭐 어떤 병원에서는 이 석회 자체를 이렇게 충격파로 깨서 없애겠다라고 해서 계속 그쪽에 충격파를 때리는 병원도 있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굵은 주사 바늘을 넣어가지고 그 주사 바늘로 석회를 막 깨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치료를 하는 병원도 있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어차피 석회라는 것들은 처음 생기는 게 처음엔 약간 오돌뼈 같은 느낌 이러다가 점점 돌기둥처럼 엄청 딱딱해진 다음에 이게 강도가 약해지면서 치약처럼 이렇게 약해진 다음에 스스로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결국에는 없어질 거고 그 와중에 통증이 심할 때 염증 조절을 해줘가면서 그리고 어깨가 굳지 않게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보존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이님이 충격파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이 충격파 치료의 목적이 뭔가,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건가, 또는 석회를 깨기 위한 건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굳이 별로 이제 안 아픈데 이 석회를 깨기 위해서 충격파를 막 계속 한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물론 이 시기에 따라서 충격파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석회가 있다고 해서 다 아픈 건 아니거든요. 석회가 있고 하지만 통증은 없다. 그러면 충격파를 계속 해야 되느냐? 할 때마다 좀 괴롭고 뭐 비용도 부담스럽고 하시면은 그거는 한번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초콜릿님이 점점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얼마 전에 병원 갔다가 주사 치료 추천받았습니다. 어깨 통증 주사가 프롤로 주사나 콜라겐 주사 종류가 많던데 초기에 어떤 주사 맞는 게 괜찮을까요? 이거는 통증의 원인이 뭔가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회전근개 건병증이라고 해서 회전근 힘줄이 상했다 또는 뭐 조금씩 파열해 왔다 이럴 때 그런 재생의 목적으로 하는 주사들이 뭐 프롤로 주사나 콜라겐 주사 또는 뭐 DNA 주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한다 그래서 파열된 힘줄이 되살아나느냐 파열되기 전처럼 100% 돌아가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을 때는 저런 뭐 프롤로 콜라겐 뭐 DNA 주사 같은 거 괜찮고 너무 염증이 심해서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저런 주사보다는 뭐 스테로이드 주사 필요할 때 적절히 잘 사용하는 건 좋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랑나비님이 어깨가 아파서요. 이럴 때 보통 도수치료 하나요? 물리치료 하나요? 저는 물리치료 중에서도 체충격파 받고 싶거든요.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 번 해야 되나요? 한 번만 해야 되나요? 도수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충격파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 여건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체충격파를 받고 싶으시다라고 했을 때 한 번만 해야 되나 여러 번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거는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하는 것들이 좀 누적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더 좋습니다. 체외 충격파의 목적이 뭐 급성 통증의 완화도 있겠지만 이게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조직 내로 막 자극을 하고 그러면은 막 세포들이 몰려들면서 치유 과정을 막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몇 번 하면서 계속 유도를 해주는 게 나중에 결국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 치료들 여러 가지 해주는 게 좋겠고요. 자, 다시 어깨 위쪽으로 넘어가서 견쇄관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견쇄관절, 이 견갑골의 견봉과 쇄골이 만나는 쪽이라고 했죠. 이렇게 위쪽에서 쳐다보면은 이 쇄골 끝에 여기, 그리고 이게 날개뼈의 견봉입니다. 여기 만나는, 여기가 이제 견쇄관절이고, 정면에서 보면은 한 이쯤, 뒤에서 보면은 여기, 이 견봉, 날개뼈의 견봉, 이렇게 보이죠. 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왜 아픈가? 보통 이제 외상, 흔히 말하는 넘어졌어요, 뭐 또는 손을 잘못 짚었어요, 이럴 때 아예 그냥 어깨로 쿵 찍으면서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서 이게 확 밀리거나 자극이 되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럴 때 관절 자체에 뭐 염좌, 인대 염좌, 인대 파열, 탈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타박상이나 골절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자전거 타다가 앞으로 사고 나면서 앞으로 쾅 떨어지면서 어깨를 쿵 부딪히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인대에 염좌가 왔다라고 하면은 인대가 이렇게 이게 견쇄관절이고요. 이 인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대들이 막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쾅 하고 다쳤을 때 인대가 끊어져 버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확 쇄골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옷을 벗고 보면은 누가 봐도 여기가 이렇게 쓱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인대가 파열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다쳤을 때 다친 종류를 한 6가지로 보통 많이 나누는데, 병원에서 뭐 한 1단계, 2단계 정도는, 1단계는 뭐 그냥 살짝 늘어났어요. 2단계는 조금 다치면서 이게 약간 어긋났어요. 3단계부터는 이제 파열이 딱 확실히 보이면서 이렇게 위로 쓱 들리거나 뒤로 밀리거나 위로 심하게 들리거나 뭐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도에 따라서 뭐 그런 수술적 치료 또는 수술까지는 안 간다라고 하면 보존적 치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쳤을 때 이런 식으로 쓱 늘어납니다. 늘어나가지고 이게 확 올라가 있다. 이런 거는 인대가 끊어졌겠죠. 인대가 끊어졌을 때 심하면은 이제 수술을 하는 거고, 수술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뭐 수술 방법도 점점 발전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 쓰는 방법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 사이를 강한 실로 이렇게 꼬매주는 거죠. 꼬매가지고 땅 박아가지고 안정화를 시켜준다. 또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후크 모양의 철판을 이렇게 대요. 그래서 쇄골 위에 이렇게 철판을 대고 그다음에 견봉 아래쪽에 이렇게 다 걸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얘가 올라가고 싶어도 안 올라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어서 얘네들을 안정화 시켜주고 인대들을 회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수술을 안 할 거예요. 수술 안 하고 치료를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고정은 해줘야겠죠. 고정을 하는 것들은 이런 이 견쇄관절 다쳤을 때 주로 하는 이런 고정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몇 주 동안 하게 되는 거죠. 하고, 그리고 인대가 완파가 아니다. 어느 정도 부분 파열이고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재생 목적의 주사들, DNA 주사, 콜라겐 주사, 프롤로 주사들을 할 때 DNA 주사 같은 경우들은 급성기 때는 또 효과가 막 이렇게 오랫동안 슬슬 이렇게 약간 퇴행성으로 파열된 것보다는 급성기에 빵 다쳤을 때는 DNA 주사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생 목적의 주사들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치해 충격파도 재생 목적의 치료죠.
그래서 그 자리에 체해 충격파도 하고 아프니까 약도 먹고 또 물리치료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통증이 좀 잡히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나 어긋나면서 통증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하기 위한 재활 운동, 뭐 스트레칭, 근력 강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재활 운동들도 좀 병행해주면은 됩니다. 견쇄관절염 가기 전에 전달TV님이 저도 넘어지면서 어깨를 땅에 부딪혔는데 동네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뼈에 이상 없다고 괜찮다는데 계속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형적인 이 여기가 아프신 거죠? 네, 이 위쪽이 아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지면서 어깨를 땅을 짚은 건 아니고 부딪히셨다 그랬어요. 부딪히면서 여기가 이제 아까 탈구, 뭐 인대 파열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엑스레이 찍었는데 괜찮다 그랬잖아요. 뼈에 이상 없다, 골절도 없고 탈구도 아닌 것 같다. 근데 계속 아파요 라고 하시면은 이게 탈구가 안 되고 인대 파열이 뭐 100%안 일어났다 그래서 손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존적 치료 같은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고 뭐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 냉찜질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 요 옆에는 근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육들이 다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근육 손상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엑스레이로는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다쳤어. 그러면 팔 들고 막 어깨 으쓱으쓱 하는 이런 동작에서도 계속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육 손상이 있으면은 좀 더 통증이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정도가 심하면은 근육 파열된 것들을 회복을 하기 위한 치료 같은 것들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가능성도 있으니 엑스레이만 찍고 괜찮다 그래서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김민님이 선생님 저는 잠버릇이 험한지 자고 일어났을 때 어깨가 너무 아플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잘못 자면은 아픈 게 한 일주일 넘게 가고 이렇게 아픈 거는 왜 아픈 거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파스 붙이는 것보다 효율적인 치료가 있을까요? 어깨 우리 아까 흔한 원인 중 4개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 디스크잖아요. 근데 목 디스크 가능성도 어쩌면 있겠다 싶은 게 자고 일어났을 때 어깨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뭐 옆으로 돌아 누워 자거나 이러면서 또는 뭐 목 쪽이 너무 뭐 굴곡이 되거나 옆으로 이렇게 밴딩되는 그런 자세로 오랫동안 잤을 때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눌렸을 때 아플 수도 있는데 눌렸을 때 아프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견쇄관절염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왜 아픈지 모릅니다.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목 디스크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다른 뭐 석회성 건염이라든지 뭐 견쇄관절염 또는 뭐 회전근 건염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진단을 먼저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맞고 파스 붙이는 것보다 효율적인 치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병원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견쇄관절 통증의 원인 말씀드릴게요. 견쇄관절염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막 넘어지고 잘못 짚고 이래서 아픈 거랑은 조금 다른 거죠. 물론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또는 몇 년 전에 세게 다쳤어요. 다쳐서 이쪽 관절 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생긴 상태에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됐고 그러고는 계속 뭐 좀 괜찮으니까 팔 막 계속 쓰고 이래서 견쇄관절염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운동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 요즘에 이제 견쇄관절염이 어떤 분들한테 제일 이제 많이 알려져 있냐면은 이거 웨이트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저기 뭐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웨이트 너무 좋아해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잘 생깁니다. 그러면은 운동선수라고 쳤을 때는 운동선수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드는 거 하면 역도가 있겠죠. 역도 선수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는 기계체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도마, 철봉 이런 것들 하는 기계체조 선수들 있잖아요. 기계체조 선수들도 모든 동작이 이런 견쇄관절을 자극하는 그런 동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태릉성촌이나
저기 진천 선수촌에 있을 때도 기계치료 선수들이 여기 아파요라고 하면서 오는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쳐서 그런 것보다는 약간 과사용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것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특징이 어떤가라고 하면은 요 자리를 눌렀을 때 아프고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팔을 위로 쭉 올려가지고 팔이 이제 귀의 끝까지 이렇게 닿는 이런 것들을 할 때도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는 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뭐 여기가 가려워, 등 뒤가 가렵다 이렇게 긁으려고 이렇게 하면 위가 아프다 이런 것들.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검사해 보는 것들이 수평 내전 검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프세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도 있고, 또는 안쪽에 있는 그 관절 와순 손상 검사할 때도 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눌렀을 때, 그리고 반대로 해서 눌렀을 때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면서 검사를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만 찍어도 쉽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죠. 여기는 정상적인 쇄골과 견봉 사이에 이런 관절이고, 이쪽은 뼈와 뼈가 만나는 이게 이렇게 관절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픕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서도 잘 보이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초음파를 찍어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T도 이것보다 더 자세히, 엑스레이보다는 더 자세히 나올 수 있겠고, MRI를 찍으면은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요 관절 간격이 이렇게 보이다가 이런 식으로 이 뼈와 뼈 사이에 연골, 디스크 같은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마찰을 이렇게 얘네들이 좀 받아주는 애들이 있는데, 계속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막 마찰을 일으키면은 디스크도 손상이 갑니다. 그런 것들은 MRI를 찍어보면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치료는 비수술이라고 하는 건 보존적 치료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리고 수술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견쇄관절염이 생겼다고 바로 수술하자고 하는 의사는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어딜 가나 보존적 치료부터 먼저 해봐요. 보존적 치료를 하는 방법들은 일단 약 먹는 거, 그리고 쉬세요 하는 것들, 휴식을 합니다. 휴식을 할 때 좀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자면은 이제 여기가 눌리니까, 여기가 눌리면은 이 쇄골과 견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점점 이렇게 눌리겠죠. 그러면은 더 악화시키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고, 또는 백팩 같은 거 무거운 거 이렇게 매는 것들, 백팩 매는 것들도 가방 끈이 여기를 이제 눌리다 보니까 또 자극을 하면서 아파질 수도 있겠고, 막 핸드폰 보는 것도 누워서 이렇게 팔 들고 핸드폰 오랫동안 하면은 여기가 이제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이제 피하시라 또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또 헬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라고 또 딱 잘라서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안 아픈 거 하시고 아픈 것들은 조금 참아보세요 라고 보통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치료를 해가지고 나아야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데, 조금 할만하다라고 해서 계속 자극하다 보면 이게 오래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더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견쇄관절염이 사실 우리 이런 뭐 정형외과, 재활외과 이런 데서 치료를 할 때 의료진들이 조금 곤란함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재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 쉴 때는 좀 확실하게 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물리치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주사 치료는 DNA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제가 2개만 적어놨는데, 당장 그 견쇄관절염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거는 스테로이드 주사긴 한데, 여기가 아까 뭐 안쪽에 디스크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애들, 그리고 여기 뭐 물주머니도 있고, 또
그 인대도 있고 인대를 싸고 있는 막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자꾸 자극이 되면서 손상들이 조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손상들 오고 있는 것들을 좀 회복시킬 수 있게끔 DNA 주사를 하는 것들도 먼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수촌에서 선수들한테 할 때는 DNA 주사를 먼저 하죠. 근데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통증을 확 줄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고 또는 DNA 스테로이드를 같이 쓰기도 하고 이런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도 효율적인 치료예요. 체외 충격파 이 자리에다가 하면은 무지하게 아프겠지만은 증상 완화 그리고 관절염이 온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을 해보는 거죠. 재활은 쉽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을 최대한 이제 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벌려줄 수는 없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더 가까워지게끔 자극하는 그런 근육들을 풀어줄 거 풀어주고 강화해줄 건 강화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재활이죠.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이러고 있으면은 이 관절도 더 가까워져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펴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재활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수술은 뼈를 깎습니다. 뼈를 깎아내요. 쇄골 끝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갉아냅니다. 자르는 거죠. 자르는데 그러면은 뼈랑 뼈 사이가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를 잘라버리면은 이제 간격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좀 잡히는 거고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퇴원하고 일상생활 바로 가능하고 또 한 3개월 지나면은 뭐 평균적으로는 상체 운동 같은 것들 하던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깎았더니 이렇게 벌어졌어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수술도 잘 해야 되는 게 보시면 여기 인대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깎는데 너무 많이 깎아버리면 이 인대까지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술들 많이 하신 경험 많은 잘 하시는 분들께 치료 수술 받는 것들을 추천을 드릴게요. 케이스가 나올 건데 케이스 얘기하기 전에 질문을 또 좀 보겠습니다. 유칼립투스 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잠잘 때 저도 모르게 만세하는 자세로 잤나 봐요. 늘 어깨가 아팠었는데 잠버릇 겨우 고쳤어요. 지금은 어깨랑 팔 운동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이제 버블버블 님이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며칠 동안은 괜찮더니 갑자기 목 뒤쪽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이거는 신경과를 가야 하나요? 재활의학과를 가야 하나요? 정형외과를 가야 하나요? 아무 데나 가셔도 돼요. 네. 목 뒤쪽이 찌릿찌릿하다라고 하면은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하면 이제 보통 뒤에서 누가 쾅 박았다라고 하면 이러고 있다가 쿵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약간 채찍처럼 목이 움직인다 그래서 휘플래시 인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있을 때 은근히 좀 뭐 목 뒤쪽 또는 등 쪽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외과라고 하죠 보통 신경과도 있지만 신경외과나 재활의학과 뭐 정형외과 마취통증외과 이런 데 가셔가지고 혹시나 뭐 손상된 거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안 아플 때까지는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홍서희 님이 저는 직업상 무거운 걸 매번 들어야 하는데요. 한동안은 괜찮았는데 어느 날 어깨랑 팔이 이어지는 근육이 엄청 당기더니 그 뒤로는 아픈 게 안 가시고 만지기만 해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병원 갈 시간은 많이 없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어렵네요. 무거운 걸 드는데 어깨랑 팔이 이어지는 근육 뭘까요? 이쪽에 있는 이두박근이나 아니면 삼두 또는 삼각근 이런 거일 수 있는데 무거운 거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 무거운 걸 보통 우리가 이렇게 들죠. 이렇게 들 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있는 거 우리 뽀빠이 근육 이두박근 얘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얘를 쓸 때 이게 근육이 아픈가라고 하면은 사실 근육이 아픈 거일 수도 있는데 이 이두박근은 이제 머리가 두 개라는 거죠. 그 두 개의 머리가 뼈에 가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줄들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힘줄 따라서 아픈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박근 건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뭐 염증 가라앉히고 뭐 안 쓰고 또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는데 그걸로 안 되면은 주사를 하기도 하니까 일단 이두박근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다른 쪽의 문제인지 또는 근육이 파열된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검사를 해보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 또는 만져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 병원 갈 시간에 정 없다라고 하시면은 뭐 파스 그리고 약국에 파는 그런 소염제 이런 것들 먹고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이두박근부터 먼저 유튜브에 쳐보면 이두박근 스트레칭 같은 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해가지고 스트레칭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아프다라고 하면 병원 가보십시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케이스 조금 볼 텐데 남자분이시고 74세 나이가 좀 있으세요. 병원에 오기 3일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면서 팔을 쿵 짚었어요. 오른쪽 손으로 땅을 쿵 짚었더니 그때부터 이 위쪽이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분은 만성으로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5번, 6번, 6번, 7번에 목 디스크 때문에 주사도 여러 번 맞으셨고 평소에는 여기 안 아프셨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 뭐 그렇게 별로 아프진 않았었다라고 하셨어요. 가끔씩 뭐 가벼운 통증 정도는 있었다라고 하셨고 젊을 때 복싱 선수를 하셨고 항상 운동을 놓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저희 병원이 잠실에 있는데 이 잠실 주변 단지에 사시는 분이고 한강에 가서 한강에 있는 그 운동 기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셨던 거죠. 뭐 이런 것들 막 그 공원 가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뭐 이거 뭐 이거 이런 것들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 견쇄관절 쪽에 누르면 통증이 있었고 부어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올리는 거, 옆으로 올리는 거 둘 다 일정 각도 이상 가면은 아프다라고 하셨고 우리 이거 하면 아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해봤더니 바로 통증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 관절이 막 엄청 좁아져 있습니다. 야, 이게 견쇄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증상은 특별히 없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와중에 넘어지면서 팔을 이렇게 탕 짚으면서 이게 밀리다 보니까 이게 확 염증이 올라오면서 증상이 발현된 걸로 생각이 되고 처음에는 그냥 주사 없이 약과 뭐 냉찜질 이런 걸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주사를 하려고 초음파를 이제 보고 정확한 위치에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초음파를 봤더니 주사하려고 초음파를 봤더니 요런 시커먼 것들이 있어요. 원래 이런 것들 없거든요. 이게 이 점액낭이라 그래서 어깨 쪽에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주는 작은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좀 심했구나 그렇게 보였고 반대쪽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왼쪽도 조금 견쇄관절염이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주사 치료를 해가지고 통증은 확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일까요? 지금까지는 병원에 안 오시고 계신데 뭔가 또 막 이거 계속 하고 막 하다 보면은 또 아파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그냥 지금처럼 그동안처럼 잘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쇄관절염이 있다, 안 좋다 해서 무조건 뭐 수술을 해야 된다, 계속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 이번에는 나이가 확 어려졌어요. 14살 중학생이죠. 유도 선수를 하고 있대요. 유도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상대가 넘겨서 이제 본인이 넘어가다가 어깨를 꽝 찍었습니다. 어깨를 이 땅에 찍히면서 떨어졌더니 그때부터 이제 여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뭘 해도 다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좀 아프고 팔을 들기만 해도 아프고 요것도 아픈 거죠. 그럴 때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쾅 떨어질 때뭐 뚝한 느낌이나 아니면 찌직한 느낌 같은 거 없었냐라고 했더니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고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다친 쪽이 왼쪽인데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사실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살짝 더 벌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운동선수는 이제 바로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했고 왼쪽이 확실히 좀 견쇄관절 쪽이 부어 있어요. 근데 인대 같은 것들은 파열이 확 온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옆으로 조금 봐서 봤더니 이
이게 근육이거든요. 무슨 근육이냐면 우리 승모근이 딱 여기 와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승모근이 파열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 파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꽝 찍히면서 이 뼈와 바닥, 매트 그 사이에 승모근이 꽝 끼면서 파열이 온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요거는 또 제가 왜 가지고 온 거냐라고 하면은 아까 그 질문하셨던 분 중에 엑스레이 괜찮다고 하는데 뭐 계속 너무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쩌면은 요런 현상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모근 할 때 뭐 이런 거 팔 들고 이런 것들 할 때 너무 아프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재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재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견쇄관절염 재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실패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만 해봐야죠. 해볼 건데 저희가 비욘디에서 이런 재활하는 것들을 알려드릴 때는 사실 집에서 혼자 하실 것들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거 너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딱 타겟 근육은 3개예요. 승모근이 이렇게 이 뒤쪽이 승모근인데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하부 승모근, 뭐 중간 승모근도 있고 상부 승모근도 있습니다. 승모근 중에 상부에 있는 승모근 요거, 그리고 하부 승모근 요거, 그리고 소흉근 요거에 대해서 볼 건데 상부 승모근은 얘가 하필이면 다 이 견쇄관절 있는 그 견봉, 날개뼈 그리고 쇄골 이런 데 가서 붙어 있죠. 그래서 얘가 너무 타이트해져 버리면은 어깨가 이렇게 딸려 올라갈 수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말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쇄관절에 있어서 재활의 이제 핵심은 요게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쇄골과 견봉 사이를 이제 벌려준다는 느낌으로 하는 재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겨지지 않도록 서로 가까워지지 않도록 근육을 푼다. 그래서 풀 것들 첫 번째 상부 승모근, 두 번째는 소흉근. 소흉근도 이렇게 와서 여기 이 견봉 견갑골에 이제 오구돌기라고 하는 건데 요 앞에 또 뭐 이렇게 만져보면은 하나 이렇게 볼록 한 만져지는 그 뼈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딱 붙어서 이 견갑골을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얘가 또 부드러워야 되는데 타이트하면 또 얘가 이렇게 말리겠죠. 그럼 말리면서 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흉근도 좀 풀어볼 거고 하부 승모근은 견갑골이 이렇게 말리는 것들을 이렇게 잡아서 당겨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하부 승모근은 이거는 강화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볼 텐데 일단 상부 승모근 푸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트레칭 하는 것과 마사지 볼 우리 뭐 여러 군데서 마사지 볼 구하는 건 쉽죠. 마사지 볼 구해서 푸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벽에다가 마사지 볼을 뒤에 대고 승모근 위치는 우리 다들 알잖아요. 승모근과 벽 사이에 마사지 볼을 대고 반대쪽 손으로 승모근을 이렇게 조금 미는 거죠. 밀고 마사지 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보고 이거는 뭐 지금은 서서 벽에다 대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뭐 귀찮으면 누워서 하는 것들도 저는 찬성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손을 앉아서 엉덩이 밑에 깔아요. 다리 밑에 깔고 반대쪽 손을 쓱 넘어가서 당기는 거죠. 당기면은 이런 식으로 승모근이 이제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칭을 해서 얘네들이 타이트해지지 않게끔 마사지 볼로도 풀고 당기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요즘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근육의 온도가 막 내려간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상태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뜨끈뜨끈한 수건 같은 것들 찜질을 한 다음에 하고 또는 사우나 가서 하셔도 되고 집에서 목욕을 해가지고 내 근육의 온도를 올리고 그 상태에서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 스트레칭 방법도 있는 거고 이번에는 소흉근 푸는 거예요.
소흉근을 푸는 것들은 또 첫 번째로 마사지 볼, 이런 기역자로 된 벽에 가셔가지고 소흉근 어디 있겠어요? 가슴 앞에 있죠. 이 늑골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마사지 볼 대고 또 벽에 기대요. 벽에 기대가지고 손을 뒤로 하신 상태에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나름 스트레칭이 되면서 풀립니다. 물론 온도를 올려놓은 상태로 하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 한 가지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또 벽 옆에 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대고 앞으로 해서 여기가 풀리게끔 쭉 해서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온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돌렸다가 앞으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뭐 생각날 때마다 하십시오. 한 번 할 때 그래도 한 10초 정도, 10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하시고, 팔의 각도는 뭐 이렇게 위에서도 하고 조금 내려서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이번 방법은 얘는 우리 폼롤러, 집에 폼롤러 요즘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집에 폼롤러가 있으시면은 이렇게 몸 중앙에 이렇게 놓고 들어 누워요. 누워가지고 팔을 이렇게 만세를 한 상태에서 이거 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풀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팔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도 해보시고 이렇게도 해보시고 하면서 소흉근이 근육 가닥이 한 가닥이 아니다 보니까 주행이 조금 요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런 애들을 맞춰서 이제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만세도 하고 들어 올리는 것도 하고 하면서 여기가 이제 최대한 펴진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흉추 쪽도 이렇게 뒤쪽도 이렇게 풀리겠죠. 폼롤러 위에 올라가 누워 있으면 그런 효과도 기대하고 하는 거니까 요런 쉬운 것들. 참 쉽죠? 이렇게 쉬운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부 승모근을 강화합니다. 견갑골을 당겨주기 위해서 하는 하부 승모근 강화하기 운동인데, 이렇게 짚고 팔을 Y자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고, 저희는 이제 치료 테이블을 짚고 했는데 뭐 식탁이라든지 아니면 의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잡고 하셔도 돼요. 왼쪽도 하고 오른쪽도 하고 이렇게 Y자로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이제 하부 승모근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하고 뭐 양쪽도 같이 하는 거고, 이런 거 할 때 좀 이제 흔히들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이 각이 무너지는 거죠. 이 각, 이 각, 그리고 고개가 이렇게 이거 하려고 여기서 이걸 하는데 고개가 이렇게 거북목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하시고요. 딱 일자, 이거를 잘 유지하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이러고 하면은 아프겠죠? 그래서 그런 거 실수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냥 엎드려서 하는 거. 이렇게 매트에 엎드려서 수건 같은 거 하나 이마에 대고, 여기서도 또 핵심은 Y자입니다. Y자로 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거. 또 지금 왼쪽 이렇게 올리기 하고, 또 반대쪽 올리는 것도 하는 거죠. 그냥 정면으로 엎드리시면 되고요. 요거 뭐 하나 대주고 이마에다가 이제 Y자로 손 들고 들어 올리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 치료사는 한 5번 정도 하는데, 뭐 처음에는 그 한 3회에서 5회 정도 하시다가 나중에 더 이제 수월해지면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쪽, 양쪽 이런 식으로 강화 운동 같은 것들 해주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상부 승모근,
그리고 소흉구는 스트레칭해서 풀어주는 거고, 하부 승모근은 강화를 합니다. 왜? 견갑골과 쇄골이 가까워지는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얘네들은 사실 뭐 견생관절염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모든 어깨 통증들, 뭐 예를 들어 뭐 충돌 증후군, 견갑골 운동 이상증 여러 가지에 다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다른 어깨 문제가 있을 때로도 좀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하기 전에 해피라이프님이 62세 남자입니다. 50견으로 아프고 어깨가 뻣뻣해서 브리즈망을 받았어요. 그 후로 통증은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 어깨가 굳은 것 같고 가동 범위도 다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서 어깨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힘줄이 찢어지거나 관절이 손상되는 건 아니겠죠. 이제 브리즈망이라는 거는 50견이 있는 분들, 어깨가 이제 안 올라가는 분들을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막 뜯어가지고 이렇게 팔을 끝까지 각도를 내게 하는 게 이제 브리즈망입니다. 이거를 하셨는데도 다시 어깨가 좀 다 안 올라가는 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억지로 다시 이거를 각도 운동을 했을 때 뭐 찢어지거나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신 거죠. 그럴 일은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은 마취한 상태에서 억지로 막 끝까지 뜯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는데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이유는 그런 손상, 뭐 힘줄 손상 같은 것들은 올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하셨다는 거는 아마도 관절 운동, 각도 운동 같은 것들을 배우셨을 텐데 배워서 스스로 하시는 것들이 만약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초반에는 이제 병원 가셔 가지고 치료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 보세요. 같이 해서 "요거 괜찮나요? 요런 거 괜찮나요?"라고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받고 하면은 훨씬 안심이 되시니까 그렇게 병원에서 한두 차례 한 다음에 집에서 좀 더 어차피 이런 관절 운동 같은 것들은 매일매일 해 줘야 되는 건데 매일매일 병원 가서 치료사랑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 주일에 한 번, 2 주에 한 번 이제 병원 가서 같이 체크하고 집에서는 계속 그걸 유지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제일 저는 세련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힘줄 찢어지거나 관절이 손상되는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카무사리님이 "견쇄관절염이 한 번 오면 언젠가는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 70 몇 세 케이스 봤을 때 그분은 아마 견쇄관절염이 한참 예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에도 불구하고 증상 특별히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통증이 막 심하게 나오느냐, 그리고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살 건가, 뭐 계속 뭐 직업이라든지 또는 직업 때문에 직업 중에서도 막 계속 팔을 올려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나는 너무 운동이 좋아, 웨이트를 계속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뭐 휴식을 하면서 조절 가능하고 하면은 또 제가 알려드린 재활 이런 것들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꼭 언젠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 무릎 관절염처럼 무릎 퇴행성 관절염 1 기, 2 기, 3 기, 4 기가 와 가지고 연골이 다 빵꾸가 나 가지고 너무 아프면은 인공관절 하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시라고 보셔도 됩니다. 김민님은 추운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 밖에 나오자마자 우두둑 소리 나게 스트레칭 하거든요. 몸 확확 돌려 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좋은가요? 시원하긴 한데 하셔도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돌리지만 마세요. 얼마 전에 저 유튜브 봤는데 사고 난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는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프면은 하지 마세요. 안 아프면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질문 다 답변 드렸네요. 제가 맨날 와서 질문 다 답변 못 드려 가지고 마음에 걸렸었는데 오늘은 질문도 다 답변 드리고 시간도 잘 맞춘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준비한 거는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달에 와 가지고 좋은 건강 정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